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하루에 한 번씩 번개 모양 버튼을 누르는 앱이 깔려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일상에 스며든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2019년 등장 이후 크립토 신의 정통파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캠이라며 철저한 무시를 당했고, 반대로 참여자들에게는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종교에 가까운 믿음을 얻으며 극단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프로젝트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인 논쟁을 멈추고 철저하게 데이터로 이 프로젝트를 해부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마침내 열린 오픈 메인넷, 과연 파이는 혁명일까요? 아니면 역대급 희망 회로의 결말일까요? 파이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30초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대한 공장을 짓고 수십억 원의 전기료를 감당해야만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금광채굴업이라면, 파이코인은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의 만보기 리워드 앱과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위대한 점이자 무서운 점은 바로 초기 비용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GPU 채굴기나 전기세 걱정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 앱 터치 한 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지갑이나 시드 구문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평범한 대중들을 자연스럽게 웹3 생태계로 온보딩시켰죠. 파이코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코인을 캐서 거래소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인 유저들의 포인트를 실제 오프라인 결제와 거대한 앱 생태계의 기축통화로 전환하려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경제권 실험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대체 어떻게 코인을 채굴할까요? 휴대폰 CPU를 혹사시켜서 암호를 푸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POW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SHA-256이라는 복잡한 해시 연산 경쟁을 통해 가장 먼저 암호를 푼 채굴자가 보상을 독식하는 구조라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죠. 반면 파이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U를 개조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연상력이 아니라 평판에 기반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인 3명에서 5명을 보안 서클로 지정하고, 이 작은 서클들이 거미줄처럼 전 세계로 엮여 거대한 신뢰 그래프를 형성합니다. 이 신뢰의 네트워크가 블록을 검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 없이도 친환경적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 기반 위에 파이가 만들어낸 진짜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 킬러를 자처하는 메인넷들이 초당 처리 속도 TPS를 자랑하면서 정작 유저를 데려오는 데 고전할 때 파이는 정반대의 역발상을 했습니다.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블록체인을 나중에 덮어 씌운 것이죠. 데이터를 보십시오. 글로벌 앱 누적 사용자가 무려 6천만 명이 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엄격한 신원인증 KYC를 통과한 진짜 유저가 1,900만 명 이상이며, 이 중 1,570만 명이 실제 메인넷으로 자산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 어떤 탑티어 메인넷도 보유하지 못한 국가 규모의 실명인증 유저풀입니다. 하지만 파이 유저라면 누구나 아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바로 마이그레이션 병목 현상입니다. 앱에서 번개 버튼을 눌러 숫자를 모으는 건 쉬웠지만, 이를 실제 자산으로 바꾸려면 여권이나 신분증을 찍고 얼굴 인식을 거치는 지독한 KYC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후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고 패스프레이즈를 발급받아 기나긴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온체인상으로 코인이 넘어왔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이 지루하고 답답한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코어팀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엄격한 1인 1계정 원칙은 파이 생태계를 지켜낸 신의 한 수입니다. 수천만 개의 매크로봇과 가짜 계정들을 걸러내고 철저하게 진짜 인간들로만 구성된 신뢰 해자를 구축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0일, 크립토 역사에 기록돼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수년간 철저하게 외부 송금을 차단하며 가두리 양식장 같았던 폐쇄형 생태계가 마침내 종료되고 오픈 네트워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외부 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해졌고, OKX 같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되며 실질적인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것은 진짜 파이코인이 아니라 나중에 메인넷이 열리면 파이로 바꿔주겠다는 IOU에 불과했죠. 이제 그 가짜 파이들과 결별하고 메인넷 기반의 진짜 자산 이동이 개시된 것입니다. 파이의 진짜 가치 평가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크노믹스, 즉 생태계 경제학입니다. 파이코인의 총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입니다. 이는 시총 최상위권인 리플과 정확히 동일한 막대한 발행량입니다. 이 중 65%인 650억 개가 채굴을 열심히 한 일반 유저에게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20%인 200억 개는 코어팀 개발진의 몫이며 10%는 파이 재단이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나머지 5%는 거래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풀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극단적인 희소성으로 가치를 올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물량을 무기로 전 세계인에게 코인을 넓게 뿌려 광범위한 분배와 유통에 초점을 맞춘 완벽하게 화폐적인 용도로 설계된 코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베테랑 투자자인 제가 파이를 분석하며 가장 소름 돋았던 슬라이드가 바로 이 빙산 차트입니다. 화면을 잘 보십시오. 현재 파이 가격을 대략 0달러 24센트로 계산했을 때 시장에 풀려있는 약 96.6억 개, 전체의 약 9.66%를 곱한 현재 시가총액은 약 24억 달러, 3.3조 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하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빙산의 몸통을 봐야 합니다. 1000억 개가 모두 풀렸을 때의 가치, 즉 완전 희석가치 FDV로 19억 달러, 한화로 약 34조 원에 육박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시총보다 무려 10.3배나 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막대한 미유통 물량이 향후 수년에 걸쳐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즉 구조적인 공급 오버행이라는 숨겨진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3배의 물량 폭탄이 대기 중인데 왜 오픈 메인넷 직후 파이 가격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파이코어가 영리하게 설계한 자발적 락업 시스템이라는 방파제 덕분입니다. 유저들은 채굴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코인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강제로 묶어두는 락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댐이 초기 오픈 메인넷의 대규모 매도세, 덤핑을 훌륭하게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락업 기간이 끝나는 언락 사이클이 도래할 때입니다. 방파제의 수문이 열릴 때마다 묶여있던 코인들이 시장에 해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무료로 코인을 얻은 유저들의 차익 실현, 매도, 욕구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관이나 고래 투자자 같은 외부 신규 자본의 막대한 유입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표방하는 파이의 또 다른 역설을 보시죠. 바로 중앙화 리스크입니다. 최신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1000억 개의 물량 중 무려 828억 개, 즉 82.8%의 통제권이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어팀과 관련된 6개 핵심 지갑에 약 628억 개가, 출처가 불분명한 미등록 지갑에 약 200억 개가 몰려있는 형국입니다. 앞서 빙산 차트에서 보셨던 그 무서운 잠재 물량의 열쇠를 코어팀이 쥐고 있다는 뜻이죠. 진정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중앙 지갑들이 앞으로 이 물량을 어떻게 쓸 것이며 매도 정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한 증명과 신뢰 확보가 시급합니다. 내적인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외적인 규제 당국의 칼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파이는 돈을 받고 코인을 파는 ICO, 초기 코인 공개를 하지 않고 무료 채굴 방식을 택해 미국 SEC의 전통적인 증권법 위반 올가미는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게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메인넷 출시는 수년간 지연되었고 네트워크 구조가 코어팀 주도로 강하게 통제되고 있어 잠재적인 소송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유럽의 GDPR 같은 개인정보 규제입니다. 파이는 봇을 잡기 위해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실명, 여권, 주민등록증, 심지어 얼굴 생체인식 데이터까지 중앙집중식으로 수집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극도로 민감한 현 시대에 이 거대한 개인정보의 바다가 각국 정부의 규제 타겟이 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극복할 파이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유틸리티, 사용성입니다. 진짜 돈으로 쓰일 수 있느냐죠. 흥미롭게도 폐쇄형 메인넷 시절 유저들은 파이페스트를 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자, 커피, 삼겹살을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며 현실 세계의 P2P 결제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를 넘어선 엄청난 사회학적 화폐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언제까지 오프라인에서 밥값 결제용으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탱하려면 이더리움의 유니스왑이나 솔라나의 거대한 밈코인 생태계처럼 전 세계 유저들이 스마트폰 지갑을 열고 코인을 수수료로 적극 소각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킬러웹 3D 앱의 탄생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의 포지셔닝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결제, 페이먼트 영역을 노리는 3대장입니다. 스텔라, XLM은 기술적인 인프라와 지갑을 통한 기초 온보딩에 집중하며 저비용 P2P 성공과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노립니다. 반면 니플, XRP는 반트너 금융기관들을 온보딩시켜 은행 간 대규모 크로스보더, 국경 간 결제를 타겟으로 하는 철저한 B2B 기관용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의 독특한 포지션이 빛을 발합니다. 파이는 철저하게 리테일, 소매 유저를 노립니다. 모바일 소셜 채굴이라는 웹 2.5 방식으로 온보딩시켜 일상적인 P2P 소액 결제와 스마트폰 앱 생태계를 장악하려 합니다. 완전히 다른 전장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차 크립토 투자자로서 파이 네트워크를 최종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강점과 약점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파이는 6천만 명의 리테일 유저풀이라는, 다른 코인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압도적인 무기 매스 어댑션을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KYC로 검증된 실명 네트워크이며 환경 파괴 논란이 없는 가벼운 합의 프로토콜 SCP 워터콜. 하지만 치명적 아킬레스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시총보다 10배나 무거운 FDV 괴리가 만드는 잠재적인 언락 매도 압력, 그리고 코어팀에 극단적으로 집중된 중앙화된 코인 독점 리스크,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매도세를 흡수하며 생태계를 견인할 대형 스마트 컨트랙트 앱 디에힙의 부재입니다. 파이는 그 어느 코인보다 희소 자산을 가졌지만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고는 희소 자산을 성격을 전격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춘 실전 가이드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는 보수적 가치 투자자라면 지금은 철저히 관망, 웨이트 앤 씨 하십시오. 현재 파이는 오버행, 매도 물량 리스크가 큽니다.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실제 활성 사용자, DAU, 트래픽을 내는 킬러 앱이 등장하고 지표가 우상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둘째, 변동성을 즐기는 공격형 트레이더라면 대형 거래소 상장이나 메인넷 업데이트 같은 모멘텀을 노린 단기 수인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 언락 해제 뉴스가 뜨면 즉각 폭락할 수 있으니 철저한 손절 라인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년간 번개 버튼을 눌러온 기존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픈 메인넷의 환희에 휩쓸려 무작정 전량 매도하거나 반대로 전량 홀딩하기보다는 본인 지갑의 락업 비율과 해제일을 철저히 점검하고 분할 매도와 분할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동이 아닌 팩트와 데이터로 스스로 검증, DYOR 하시기 바랍니다.